자, 선생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판크레아스의 스캔법, 그 다음에 판크레아타이티스, 판크레아 캔서 중에 솔리드한 종양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시간에 이야기는 낭성변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는 우리가 판크레아스의 낭성변변의 진단은 특징적인 소견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소견을 조합해 가지고 제일 가능성이 많은 것을 진단하는 그런 진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면 뭐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진단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AI 하는 개념이 저도 뭐 잘 모릅니다만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AI 개념이 난지는 굉장히 오래됐는 거예요. 20년도 넘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컴퓨터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번번이 실패했는 건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가령 예를 들어 가장 넓게 개와 고양이를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컴퓨터 인공지능 할 사람 개는 어떤 것이다. 개는 뭐 크기가 얼마 되고 그 다음에는 뭐 네 발이고 모양은 어떻고 이걸 전부 다 입력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사람을 어린애들 보면 어린애가 애를 키울 때 개하고 고양이를 일일이 설명해 줬습니까? 아무도 설명 안 해줬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개하고 고양이를 정확하게 구별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개다, 이거 고양이다. 부모가 얘는 개고 얘는 요크스 뭐고 얘는 뭐 치아하고 얘는 뭐 개도 큰 놈 있고 작은 놈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랑 하나 다 알고 고양이 구별하고 신기하지 않나요? 일일이 설명하지는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패턴 분석이거든요. 그 컴퓨터가 이제 그게 하다가 계속 실패했는데 그 천재적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고 패턴으로 한번 해보자. 그 이제 컴퓨터가 점점 용량이 좋아지니까 가능이죠. 옛날에는 컴퓨터가 그만치 용량이 안 뜨는데 컴퓨터가 엄청난 그 용량이 늘어나니까 그게 가능. 어떻게 하느냐면 쉽게 말하자면 이제 개의 사진을 전부 다 보여주고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는 거래요. 그렇게 되면 컴퓨터가 개 사진 쫙 보고 고양이 사진 보고 난 뒤에 그걸 구분하게 되는 거래요. 쉽게 말하면 블로그에 백돌깨기 칸에 옛날에 와의 아주 원시적인 그게 안 나왔습니다. 벡터리에서 밑에 탁 쏘올리면 벡터리 탁 부딪히고 이렇게 부딪히고 또 이렇게 그러면 벡터리 여기에 부딪힐 때 어느 쪽으로 튀는 것이 벡터를 잘 부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컴퓨터로 분석이 되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 알파고가 이 섀도를 이기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제 사점 돌을 놓을 때 이렇게 놨을 때는 수가 어떤 수가 있고 어느 수가 가장 적잖아. 그 다음 수에는 또 어떻게 자꾸 새끼치는 거죠. 그렇게가 하는 게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영상의학 선생님도 췌장 낭성변변을 칠 때 특징적인 소견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고 여러 소견을 봐가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가 그렇게 진단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틀린 것도 많게 되는 거죠. 이제 췌장에 뮤시너스 튜머라고 진단해가 수술 들어갔는데 슈도시스템 이렇게 되면 이제 영상의학 쌤이 이제 스트레스 먹는 거죠. 근데 그게 자꾸 되풀이 되면 왜 되겠습니까? 그럼 외과 의사한테 불신을 받게 되지 않나요? 참 영상의학에서 스트레스 많습니다. 스트레스 많습니다. 가령 뭐 산부인과도 오바리안 캔서라고 진단해가 수술했는데 외과 산부인과에서 딱 해보니까 아니면 어디 되겠습니까? 한두 번을 가지고 자꾸 거기 되풀이 되면 영상의학 선생님 말을 안 믿게 되는 거죠. 참 영상이 힘듭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낭성변변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간 조금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낭성변변에서는 첫째는 낭성변변에서 트루시스트
이제 진성낭정이죠. 늘 뭐 이야기했습니다만 진성낭정은 앱세림으로 라이닝 되는 거잖아요. 예, 판크레아스 진성낭은 굉장히 드물죠. 그거는 컨제니탈 디즈, 뭐 폰히펠 린다우 디지즈라든지 이 컨제니탈 시스템 사실은 구별 안 됩니다. 우리가 촌포로서 야가 컨제니탈인지 뭐 슈도 단 구별하는 게 판크레 시스터도 있고 리버더 시스터도 있고 리날 시스터도 있으면 되겠어요. 아, 이거는 컨제니탈 시스구나. 그렇죠. 다른 장기에 동화인되고 멀티플한 게 있으면 아, 이거는 컨제니탈 시스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들어오시죠. 예. 이거는 정말 드뭅니다. 컨제니탈하고. 두 번째 가장 많은 질환은 가성낭정이죠. 슈도시스템. 이거는 판크레타이티스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판크레타이티스 알았거나 또는 트라우마를 옛날에 받았거나 그 다음에는 또 뭐 저 알코올릭으로 판크레타이티스 있었거나 이런 히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판크레아스 슈도시스트는 이 판크레아스가 이렇게 있고 판크레타이티스가 있고 이렇게 슈도시스트가 있는 거죠. 근데 슈도시스트도 처음에는 비교적 경계가 뚜렷하고 안에 위에 크고 뒤쪽에 후방 양증 이거는 클래식이죠. 그런데 뭐 슈도시스트 안에 헤모라지 일으키거나 인펙션에 이렇게 되면 왜 되겠습니까? 안에 뭐 굉장히 더티해지고 뭐 이 안에 헤모라지 또는 뭐 출혈 또는 뭐 인펙션 되면 우월도 왜 되겠습니까? 백도 두꺼워지고 백비유도 생기고 헤테로지너스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슈도시스트 아니고 종양으로 오인하기 딱 좋죠. 그렇죠. 판크레아스 슈도시스도 판크레아스 생기는 거 아닙니다. 어떤 놈은 스프린 안에 들어가 있는 수도 있고 또 복강 내에 판크레아스 좀 떨어져가 있는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슈도시스도 남바원으로 낭성병 많습니다. 이거는 베리 레어죠. 그 다음에 낭성병은 most common.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판크레아스의 낭성병 질환 중에 우리가 장액성 히러스 시스틱 네오플라스 하고 장액성 그 안에 물이 깨끗하고 장이 뮤시너스 시스틱 네오플라스 두 가지 감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MCN이라고 하죠. MCN. 요거는 SCN. 자, 시로스는 대부분 아데노마입니다. 양성이죠, 양성입니다. 양성이고 카시노마도 있지만 아주 드뭅니다. 아데노마. 요거는 아데노마 카시노마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러스로 진단이 되면 일단 크기가 아주 크거나 또는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면 그냥 오브저베이션입니다. 뮤시너스는 진단이 떨어지면 이건 수술입니다. 그렇게 칼을 대느냐 안 대느냐 하나가 딱이죠. 영상의학에서 뮤시너스 진단했는데 시러스 나오면 일반에 가서 입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참고점입니까? 저 전투기 항공모함하고 붙을 때도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적을 먼저 발견해야죠. 적 항공모함이 어딘지 빨리 발견하면 장땡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전투기가 출격해가 적 항모를 경멸해야 되잖아요. 항공모함. 그런데 항공모 출격했는데 적 항모가 아니고 셋대를 뭐 잘못 하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러스 시스틱 네오플라즘은 주로 할머니 백입니다. 요거는 아줌마입니다. 그래서 물론 안개도 있지만 일단은 할머니 아줌마라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할머니 아줌마.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진이 어디냐? 아주 잘 몰라요. 그런데 대체로 생각하는 것은 어디냐면 덕터도 아니고
요거 아시나이 셰퍼도 아니고 에시나이 셰퍼와 덕트의 인저가 있는 여기서 생긴 거로 생각합니다. 여기 SCN이죠. 여기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리 그게 에시나이 셰퍼 옆에 있는 인접에 있는 여기서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셰퍼의 특징은 패턴이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많은 게 이렇게 하니컴 패턴, 하니컴 이렇게 벌집 이렇게 있고, 이 SCN의 특징은 이렇게 피막이 아주 얇습니다. 피막이 얇아요. 그 피막이 얇아있죠. 캡슐이 없죠. 피막인데 얇으니까 볼록볼록 하잖아요. 그렇죠. 시스트가 있고 볼록 피막이 얇으니까 바깥이 로뷰레이티드 이런 패턴이 보이거나, 또 하나는 전형적인 패턴은 센터 부분에 칼시케이션이 이렇게 있고 칼시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은 작은 시스터, 바깥쪽은 좀 큰 시스터. 여기 아주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진단이 이렇게 돼. 그리고 아주 안쪽은 고에코로 보여요. 고에코. 여기는 작은 낭종, 그 다음에 큰 낭종. 자, 이렇게 보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시스터가 아주 작으면 고에코로 보인다 했죠. 왜 그러냐면 시스터가 1mm 이하 되면 초음파 빔이 시스터 안에서 리버브레이션의 있기가 고에코로 보인다. 그래서 여기 솔리드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솔리드한 종괴가 아니고 작은 시스터예요. 작은 시스터. 그 작은 시스터에 혈류가 이렇게 풍부하게 지나가요. 혈류가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혈관이 너무 가늘기 때문에 초파상에서는 잘 안 나타납니다. 조용해가지고는 나오죠. 여러 식. 옆에 또 하나의 경우에는 그냥 낭성병변으로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감별이 어려워졌죠. 요렇게 한 6개 이상의 낭성, 좀 큰 올리고시스템, 좀 큰 시스템. 요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진단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그래도 마진은 이제 로뷰레이트로 마진을 가집니다. 요렇게 이제 타입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는 진단의 메커니즘. 첫째는 시스터가 이제 작은 시스터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마지니 로뷰레이트 패턴이 이런 세 가지 패턴이 있다. 그죠? 뮤시너스는 어떠냐면 이거는 어디서 생겼느냐? 이것도 족보를 모르는데 하여튼 오바리의 스트로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세포에서는 아마 오바리안 조직이 어떻게 판크레아스 안에 발생한 쪽으로 들어왔든지 안 그러면 그쪽으로 분화했든지 그 때문에 그렇다죠. 요거는 특징적으로 캡슐이 두껍습니다. 캡슐이 이렇게 두껍죠. 여기 캡슐이 두꺼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경계가 스무스하겠죠. 그렇죠. 캡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조직은 오바리안 조직과 똑같습니다. 오바리안 스트로마, 간질 조직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안에는 어떠냐면 이렇게 시스터가 이렇게 갈라셰툼이 있어요. 셰툼이 있고 여기에 뮤랄 노들도 있어요. 묘줄이 있고 여기 셰툼 이렇게 이런 패턴. 자, 근데 이 종양은 안에 뮤신이라. 뮤신. 요거는 실어서 장액이고 이건 찝찝한 뮤신을 분비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 종양 방방이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MRI를 찍어보면 뮤신의 농도에 따라서 시그널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 두 종양은 판크레 닥터하고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크레 닥터하고 연결되는 요거 슈도 시스템 판크레 닥터 연결돼 있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판크레 닥터하고 연결이 안 돼서 요걸 진단 요런 패턴은 뮤시너스를 생각. 그렇죠. 경계가 스무스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셉툼이 있고 뮤랄 노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판크레 닥터 연결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MR 찍었으면 시그널이 차이가 있다. 이런 건 이제 뮤시너스. 이거는 이제 수술 인디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새 급격하게 늘어나는 병이 있습니다. IPMA. 이거는 IPMA는 어디서 생기느냐? IPMA는 여기서 라지 판크레 닥터. IPMA. 여기에 생기거나 또는 메인 판크레. 그렇죠. 우리 이제 무슨 뭐 기도라든지 무슨 그것도 그 페리페럴에 있는 거는 액을 만들어도 시크릿을 만들어 실어서 액을 좀 큰 라지 닥터에는 뮤신을 만들어야 돼. 그렇죠. 큰 라지 스몰 닥터에 뮤신 만들어 보면 왜 됩니까? 막혀버리지 않네. 우리가 뮤신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지만 외부의 침입도 방지하고 이런 것도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 뮤신을 보면 좀 더 메인 닥터거나 큰 라지 여기서 종양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IPM에는 어떤 사람 중고년 남성에서 많습니다. 남성에서. 그러면 우리 실제로 우리 초음파를 판크레 낭성병을 조사해 보면 넘버 1이 슈도시스터, 넘버 2가 IPM입니다. IPM이 점점 많이 발견되고 있고 많아요. 그래서 판크레 닥터가 딜라테이션 돼 있는데 3mm 되는데 캔서가 아니가지고 나중에 추적해 보면 판크레 캔서보다 IPM이 더 많아요. 나중에 보면 결국은 IPM의 브랜치 타입이거나 이런 게. 그 당시에는 진단이 안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IPM 생겨가 굉장히 많습니다. IPM에는 결국은 메인 닥터 타입 하고 브랜치 타입이죠. 브랜치 타입. 이제 메인 닥터 타입에 말리그니스가 많습니다. 브랜치 타입은 말리그니스 거의 적습니다. 근데 이 IPM에는 이 M 타는 게 네오플라스미라는 뜻이거든요. 이 병 자체가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스펙트럼이 넓어요. 하이퍼플라시아부터 아데노마, 카시노마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아데노마에서 카시노마로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브로드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병의 특징은 뮤신을 분비하는 거죠. 뮤신을 분비하는 거고요. 그럼 뮤신을 분비하기 때문에 종양의 메인 닥터 타입은 어떻게 되느냐? 판크레아스 닥터가 굉장히 딜라티죠. P 닥터가 이렇게 딜라티. 그래서 P 닥터 확장이 되는데 문제는 종양을 확장이 되는 것은 이게 옵스트럭션의 확장이 아니고 뮤신이 보이는 확장되는 거죠. 간을 뭐 팽창시키는 거죠. 옵스트럭션. 근데 종양이 어디에 있냐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판크레 닥터가 캔서는 막히는 부분에 종양이 있는데 이거는 엉뚱하게 생뚱맞게 여기에도 있어. 여기에 생기가 뮤신을 많이 부분이 되니까 그것도 요 부분의 종양이 찾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종양이 쪼만할 수도 있어요. 그냥 못 찾는 거죠. 어떤 경우에 따라 CT, MR, CP에서 필링 디펙트가 있어가 이 부분이 종양이 된다. 이거 뮤신 덩어리가 꽉 해가고 필링 디펙트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리얼 섹션에가 찾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찾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 다음에는 브랜치 타입은 브랜치에서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면 판크레 닥터도 메인은 슬라이트하게 딜라테이션 되고 요게
이렇게 여기에 막 요 낭성 변경식 요걸 갖다 그레이풀 라이크 패턴. 원래 영상의학 선생님들은 예술적인 소질이 많습니다. 뭐 예술적인 감각이 있죠. 이런 낭성 사실 이 낭성 변경이 아니죠. 판크레아스 덕트가 딜라테이션 되는 거죠. 판크레아스 덕트가 딜라테이션 되니까 덕트 딜라테이션이 이런 것처럼 균질하지 않고 덕트가 보면 이렇게 되고 동그랗게 열로 쭉 이렇게 왜냐하면 덕트 딜라테이션은 꺾이는 각도에 따라서 그게 이걸 프레오몰피 프레오몰피는 병리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프레오몰피 패턴. 그렇죠. 프레오몰피 패턴. 프레오몰피를 뭐하고 감별해야냐면 요거하고 감별. 시러스하고 그렇죠. 감별. 그래서 MRCP로 하면 여기 연결이 되는 거죠. 요거는 연결이 없죠. 그 다음에 요 주위에 시스터가 있지만 시스터가 아니고 여기 딜라테이션 된 판크레아스 닥터고 주위에는 인핸스먼트가 잘 되잖아요. 정상 실질과 똑같이 인핸스 되죠.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중상 실질보다 인핸스가 더 많이 되는 거죠. 그렇죠. 프레오몰피 패턴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여기 브랜치 타입입니다. 그래서 메인 닥터와 브랜치 타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알고리즘이 나와 있거든요. 메신저하고 뭐 어떻게 하면 수술하고 옵저베이션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걸 해야죠. SPT Solid Pseudo Papillary Tumor. 이 진단명이 좀 생뚱맞습니다. 옛날에는 SPN 카드 있어요. 이건 네오플라스미드 tumor. 그 옛날에는 Solid and Cystic Tumor 했어요. 병명이 자꾸 바뀝니다. 우스갯소리로 뭐 백리의사들을 만나면 만날 병명 바꾸고 내과의사들 만나면 가이드라인 만날 뭐 이게 내부 있어요. 만나면 가이드라인 하기야 그걸 해야죠. 학교에 발표할 것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어디서 생기냐? 족보를 잘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판크레아스의 프리모디알셀 이게 판크레아스 이거하고 다 관계없이 여기에 프리모디알셀 가는 게 이제 결국은 우리 세포에서 스템셀에서 생기가 이게 분화하는데 아주 원시적인 이제 멀티포텐셜 분화할 수 있는 세포 여기에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만 잘 몰라요. 족보가 여기에서 생겼다. 그래서 이 종양은 주로 어떤 데 생기냐면 젊은 여성, 젊은 아가씨 여성이니까 아가씨한테 생기는 병이죠. 아가씨. 그렇죠. 재밌죠. 아줌마, 할머니, 아줌마, 중노녀, 아저씨, 아가씨 이렇게 생기는 병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병입니다. 이 병은 이제 작을 때는 이렇게 작을 때는 솔리드 작을 때는 고형이고 작을 때 그러다가 커지면 어떤 병이 솔리드인데 시스틱 여기 시스틱 저거는 시스틱하고 솔리드. 그래서 옛날에 이 병을 솔리드인데 시스틱 tumor 영상 초음파나 이 CT를 보니까 솔리드하고 시스틱하고 같이 있더라. 그래서 솔리드 시스틱 이건 SPT라 하는 말이 생뚱맞게 붙었는 거는 왜 그러냐면 요거 병리학적으로 작을 때는 어떤 패턴을 보이냐면 혈관이 이렇게 쭉 이렇게 혈관이 있고 세포들이 혈관을 따라 가지고 세포들이 셀레스트 이렇게 이제
이렇게 또 마치 불악이 모여있듯이 이렇게 뭐 아파트 단지 멘트로 이렇게 아파트 단지처럼 그러면 뭐 단주택이 이렇게 쫙 모이듯이 이렇게 모여있거든요. 셀레스트 이게 이제 커지면서 네크로시스로 이렇게 보거든. 네크로시스. 그래 되면 세포가 오게 되면 세포가 이런 식으로 여기 큰 혈관이고 여기 모인 데는 또 이런 작은 혈관이 들어가죠. 이렇게 혈관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세포가 이래 보니까 이렇게 모여 있어. 여기 있고 세포가 이렇게 모이는 여기에 혈관이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있고 요거는 네크로시스 낭성들 마치 파피루스 스트럭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세포가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모이고 혈관이 근데 파피루는 아니죠. 파피루라 하려고 하면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다음에 갑상선한테 갑상선 유도암일 때는 갑상선 유도암에서는 세포가 어떠냐면 저지각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고 파이브로스 티슈하고 혈관하고 같이 있는 거죠. 파이브로스 티슈 번들 파이브로스 티슈 안에 혈관이 여기 혈관이 있고 주위에 파이브 티슈가 있고 여기에 세포가 그렇죠. 이 주로 파피 이거는 혈관만 있고 파이브로스 번드 이게 진짜 파피루스 스트럭처가 아니고 세포가 요래 있었는데 네크로시스 때문에 파피루스처럼 보이는 이거는 가짜 파피루스 이게 슈도 파피루스 트루 파피루스 아니죠. 네, 가짜 이거는 병리학적인 진단이에요. 병리학적인 진단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라 더 심해지면 어떤 일이 있냐 완전히 네크로시스를 이렇게 두고 껍데기만 좀 남는 거죠. 솔리드 이거는 낭성이고 이거는 연연의 고형 부분이고 칼시케이션을 근무하는 소리 이게 페리페랄 칼시케이션 변연 스캔 그렇죠. 네, 변연 스캔 여기는 센터 스퀘어, 여기는 배년 스퀘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요. 여기 이제 SPD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해설하면 이 결국은 판크레아스의 낭성병변은 여러 가지 CT, MR 여러 소견을 이제 짜집기 해가지고 가장 점수가 많은 쪽으로 하는데 해보면 틀리는 경우도 제법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소견을 초음파로 소견을 다 알기는 어렵고 결국 CT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소견이 있다 하는 걸 알면 이제 확실히 나중에 그 진단에 도움이 돼요. 나중에 좋은 책이 하고 그거 읽어보면 나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질문. 레시널 시스템 네브라즘 같은 경우 네. 남자애한테도 생길 수 있는 그렇죠. 네, 남자한테 네, 남자한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줌마한테. 그런 이제 시루스는 거의 저 여자하고 뮤시루스는 남자도 생겼는데 여자의 비율이 한 3대1 내지 4대1로 많다 하죠. 이거는 90% 여자고. 근데 오바리안 스트로마가 좀 약간 있다고 보니까 네. 남자한테도 좀 그거는 이제 네. 예. 그냥 아마 디프렌시에이션 할 때 네. 그랬을 거예요. 예. 자. 예, 감사합니다.